아침에 거울을 보며 이를 닦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그런 거지라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 심장약이랑 혈압약은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왜 자꾸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걸까요? 김 할아버님, 혹시 최근에 치과 검진은 받으셨나요? 치과요? 아니요. 이가 아프지도 않은데 뭐하러 치과에 가나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인데요. 할아버님의 심장 문제가 실은 입속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이빨이랑 심장이 무슨 상관이죠? 놀라셨죠? 저도 30년간 노년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60대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구강질환 예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귀중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건강의 전환점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강 건강입니다. 입속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87%가 심각한 구강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구강질환이 단순히 입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장병 위험은 40%, 뇌졸중 위험은 65%, 당뇨 합병증은 93%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잘못된 양치 습관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년내과 전문의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김민석 의사입니다. 첫 번째, 하루 3번 양치는 이제 그만 질보다 양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잘못된 양치 습관입니다. 3번 양치하세요. 식후 30분 내에 꼭 양치하세요. 우리는 평생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래된 상식이 실은 60대 이후 구강 건강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박영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님은 평생 하루 3번 꼬박꼬박 양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잇몸은 계속 붓고 피가 났죠. 원인을 찾아보니 너무 강한 압력으로 빠르게 닦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양은 충분했지만 질이 좋지 않았던 거죠.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78%가 부적절한 양치 방법으로 오히려 잇몸과 치아에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입니다. 올바른 양치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취침 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닦으세요.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2분 이상 시간을 들이세요.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사용하세요. 박님은 이 방법으로 양치 습관을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잇몸 출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잘못 닦고 있었네요. 이제야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째, 은폐된 위험, 입속 건조증을 주의하세요. 2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구강 건조증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침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하고 계십니다.
72세 김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입이 마르는 증상을 겪고 있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갑자기 입속에 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구강 칸디다증이라는 곰팡이 감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강 내 세균과 곰팡이의 번식을 막고 산성화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이는 충치, 잇몸병, 그리고 더 나아가 전신질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물을 최소 8잔 이상 마십니다.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섭취해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들므로 줄이세요. 취침 시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공 타액 스프레이를 사용해 보세요. 특히 고혈압약, 항우울제, 알레르기약 등 많은 약물이 구강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김 할머니는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한 후 입속 건조함이 크게 개선되었고 감염도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이제는 밤에 물 마시려고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삶의 질이 정말 달라졌어요. 세 번째, 잊혀진 혀 닦기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놓치는 세 번째 중요한 습관은 바로 혀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치아와 잇몸은 열심히 닦으면서 혀는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혀를 닦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65세 이상철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구취, 즉 입냄새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구강청결제와 치약을 바꿔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죠. 치과 방문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은 혀 표면에 쌓인 세균이 주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혀의 표면은 울퉁불퉁하고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돌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틈새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쌓이면 구취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세균들이 혀에서 번식한 후 치아와 잇몸으로 이동해 구강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혀를 규칙적으로 닦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구강 내 유해 세균이 67% 적다고 합니다. 이는 충치와 잇몸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혀 세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하세요. 없다면 칫솔 뒷면의 혀 클리너를 활용해도 됩니다. 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긁어내듯 닦습니다.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혀 표면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하루에 한 번 되도록 아침 양치 시 실천하세요. 이 선생님은 이 습관을 매일 실천한 후 2주 만에 구취가 눈에 띄게 줄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몇 년간의 고민이 해결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죠. 네 번째, 약해진 치아 보호하기, 불소 활용법.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불소의 활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 표면의 범랑질이 약해지고 치아가 민감해집니다. 이때 불소는 치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0세 박정희 할머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최근 들어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치아가 시리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또한 충치도 자주 생겨 치과를 자주 방문하게 되었죠. 고농도 불소 치약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치아 민감성이 크게 줄었고 충치 발생 빈도도 감소했습니다. 불소는 치아 표면의 미네랄화를 촉진하고 산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치은 퇴축 잇몸이 내려가는 현상으로 치아 뿌리가 노출되기 쉬운데
이 부분은 범랑질이 없어 충치에 더 취약합니다. 불소는 이런 부위를 특히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불소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 1350만 1500펜을 선택하세요.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불소 도포 치료를 받으세요. 불소 함유 구강 세정액을 사용해 보세요. 양치 후 물로 헹구는 횟수를 줄이고 가볍게 한 번만 헹구세요. 저는 이제 아이스크림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치아 시림 증상이 해결될 줄 몰랐습니다. 라고 박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 보이지 않는 위험, 잇몸 관리의 중요성. 5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잇몸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잇몸 질환의 위험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금 피가 나는 건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73세 김영우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것을 몇 년간 방치했습니다. 결국 심한 치주염으로 발전해 여러 개의 치아를 잃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기 검진에서 심장 건강도 악화된 것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의사는 잇몸 감염이 혈관을 통해 심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주 질환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40%, 뇌졸중 위험이 65%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잇몸의 염증이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잇몸 관리 방법을 오늘 특별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매일 사용하세요. 치아 사이 공간은 일반 칫솔로는 닦기 어렵습니다.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하고 잇몸 마사지하듯 원을 그리며 닦으세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치과 방문하세요. 6개월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김 할아버지는 적절한 치료와 잇몸 관리 습관 개선 후 남아있는 치아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심장 건강도 안정되었습니다. 내가 단순히 잇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다니 정말 놀랐어요. 이제는 잇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6번째, 의외의 적, 노년기, 입술과 구강 주변부 관리. 6번째로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 입술과 구강 주변부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입술과 입 주변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민감해집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구강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9세 최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할머니는 입 주변에 생긴 작은 균열과 건조함을 오랫동안 방치했습니다. 단순히 피부가 건조한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균열은 깊어졌고 결국 구각염 입꼬리염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통증을 느꼈고 입을 충분히 벌리지 못해 양치질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구각염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영양 섭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어려워지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술과 구강 주변 관리 방법. 하루에 여러 번 입술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특히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몸 안에서부터 보습해주세요. 너무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입술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입꼬리에 균열이 생기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비타민 B 결핍이나 곰팡이, 감염일 수 있습니다. 최 할머니는 의사의 치료와 함께 꾸준한 입술 관리를 시작했고
한 달 후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이제는 웃을 때 통증이 없어요. 입술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잊지 마세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생명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으면 치과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71세 이상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치과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종합검진을 받게 되었고, 치과 검진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잇몸 깊숙한 곳에 심각한 감염이 진행 중이었고, 엑스레이 결과 턱뼈까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구강 내 감염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은 혈류를 통해 몸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의 중요성. 6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치과 의사는 초기 문제를 발견하는 전문가입니다. 정기 검진 시 스케일링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구강 점막과 잔존 치아의 검사가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3개월마다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는 구강 건강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할아버지는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건강을 회복했지만 이미 손실된 뼈와 치아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프지 않다고 방심했던 제 선택이 너무 후회됩니다. 결론 구강 건강이 곧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 꼭 알아야 할 구강 질환 예방법 7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양치법 횟수보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구강 건조증 관리침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혀 청결 유지 구취와 구강 세균의 주요 원인입니다. 불소 활용 약해진 치아를 보호합니다. 잇몸 관리 잇몸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입술과 구강 주변부 관리 구강 건강의 첫 관문입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 조기 발견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이 모든 관리는 단순히 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삶의 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구강 건강은 심장병, 뇌졸중, 당뇨합병증 등 심각한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명심하세요.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노년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건강한 노후의 시작은 건강한 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은 올바른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